문화센터 김상경입니다. 젊은 사람들은 맛과 멋을 위해서, 그리고 좀 중년 이상의 부인들은 이 영원한 숙제인 건강을 위해서 와인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 와인을 즐기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방식과 격식에 얽매이다 보면 와인 본래의 맛을 참 즐길 수가 없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와인을 접할 때 좋은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와인 전문가 김준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개그맨 문경호 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문경원입니다. 네. 근사한 무슨 레스토랑에 온 것 같죠? 대단합니다. 네. 너무 멋있어요. 예. 초도 있고요. 예쁜 또 꽃도 있고, 그리고 잔이 지금 3개가 놓여져 있네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 이렇게 세팅이 지금 딱 돼 있는데, 근데 선생님 첫 시간에도 선생님 말씀을 하셨지만, 너무 지나치게 격식에 얽매이다가 와인을 진짜 본래의 맛을 즐길 줄 모르는 거는 사실 그게 좀 한편으로 어리석은 일이잖아요. 예. 근데 좀 너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까요? 예, 그렇죠. 이거 상식의 범위니까요. 별로 영향력 없습니다. 예. 근데 보니까 좀 잔이 보이는데요. 예. 와인잔을 항상 보면은 유리로 된 잔이 많아요. 예. 금속 제품으로 된 잔에다가 와인을 마시면 안 된다는 그런 우선 금속에서 금속은 이제 이온 성분이 빠져나올 수가 있죠. 네. 그래서 와인의 맛에 영향을 줍니다. 네. 근데 이제 대신 스테인레스나 은 정도면은 와인의 맛에 영향력을 안 미치는데 네. 다른 그릇들은 이제 녹이 슬거나 이런 변질이 돼가지고 와인 맛에 영향을 주죠. 그 다음에 또 금속은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와인의 색깔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됩니다. 종이컵은 어떻습니까? 야외에 가서 와인을 즐기는 사람은 또 야외 나들이 갔을 때 와인을 가져가서 종이컵을 또 쓸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종이컵이 이게 알코올이 들어간 성분에 의해서 잘 녹습니다. 그래가지고는 한 종이컵에 따라 놓으면 5분도 안 돼가지고 종이컵이 아마 축축해질 겁니다. 그리고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종이 냄새가 와인에 배기기 때문에 차라리 플라스틱 일회용 그게 더 나을 겁니다. 그렇군요. 예. 하긴 밖에 나가서 잔이 없으면 뭔들 못 따라 먹겠으니까 많이. 그렇죠.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소풍이나 나들이 같은 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지금 이제 저희 앞에 잔들이 놓여 있는데요. 그러면 좀 각각의 잔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예. 우선 이제 작은 잔이 화이트 와인 잔, 예. 좀 큰 게 레드 와인 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죠.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화이트 와인을 좀 차게 해서 마시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아이스박스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 가지고 하니까 적기에 따라서 빨리 마시고 또 새 거 갖다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잔이 상대적으로 적죠. 레드 와인은 이제 보통 18도, 20도 이 정도 실온 가깝게 마시기 때문에 좀 많이 따라 놓고 시간이 좀 있어도 온도에 그렇게 둔감하니까 레드 와인 잔은 좀 커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마시고 그다음에 샴페인 잔은 길게 나옵니다. 길다랍니다. 그것은 그게 거품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 아름다움 그게 크기 때문에 샴페인에 있어서는 잔을 길게 만드는 게 더 좋죠. 시각적인 다 이유가 다 있죠. 그러면 테이블 세팅을 할 때 꼭 이 3개를 한꺼번에 놔야 되는 거예요? 이제 샴페인의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축하할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없어도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음식을 간단하게 시켜가지고 화이트만 마실 경우도 있고 레드만 마실 경우도 있고 풀코스로 다 해가지고 다 마실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팅을 하면 됩니다. 보통 이제 좀 격식 있는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이 유리잔이 많아서 이거 어디다 따라 먹어야 되지?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좀 차게 마셔야 되는 그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잔에 그리고 레드 와인은 실온에 좋으니까 좀 큰 잔에 그 정도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. 그리고 꼭 와인을 보면은 마개가 말이죠. 이렇게 돌려서 먹는 게 아니고 요걸 쓴단 말이에요. 코르크. 요걸 씁니다. 꼭 코르크를 쓰는 이유가 뭔지. 보통 그 위스키나 우리가 말하는 양주 같은 경우는 이걸 이만한 마개는 안 쓰거든요. 이 코르크가 재질이 좋은 게 탄력성이 좋습니다. 그래서 완전 밀봉의 효과가 있죠. 옛날에는 한 3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코르크는 안 쓰고 나무를 깎아서 종이 기름에다 이렇게 밀봉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썼는데 나중에 코르크를 발견해가지고 코르크를 써보니까 코르크가 이게 벌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안에 공기가 들어있거든요. 1세제곱센티미터당 한 몇천만 개씩 방이 들어있기 때문에
코르크 부피의 80%가 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누르면 들어갔다가 놔주면 다시 나오고 이런 탄력성을 갖게 되죠. 두 번째는 이 코르크 이 재질과 유리하고 마찰이 심해가지고요. 병을 꽉 잘 막습니다. 보통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금속하고는 이게 마찰이 아주 없죠. 거의 스무스하게 잘 밀어나는데 코르크는 이거하고 이거 친하지 않아가지고 마찰이 심하니까 병구를 더 꽉 잘 막죠. 그리고 이제 눕혀서 둘 경우에는 코르크가 좀 부풀어서 병구를 더 꽉 맞는 것도 있고. 그래서 현재 플라스틱이나 인공적인 재질로서 코르크에 거의 버금가는 재질이 나오긴 한데 그게 유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도 이걸 스크류로 이렇게 해서 좀 따는 재미, 이런 정서적인 면을 좀 파괴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인공적인 플라스틱이나 이것이 또 어떤 2차 공해를 일으킬지 모른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장내에서 안심되는 수준도 아니단 말이에요.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코르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것도 뭐 나무 일종인가요, 그러면? 그렇죠. 나무 껍질이죠. 껍질이요? 이게 참나무의 껍질. 이게 이제 우리나라산 코르크인데요. 아, 이걸 이제 처벌을 벗겨내면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지만 또 한 10년 있다 벗겨내면 이게 이제 고라집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산은 이렇게 좀 얇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산은 이게 두텁고 그렇기 때문에 코르크가 여기서 그대로